자, 여러분.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작고 평범해 보이던 동네 가게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대 제국들의 생존과 파멸을 좌우하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퇴치끔찍한 강력 범죄와 테이블에 냅킨이 널브러져 있는 지저분한 식당.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진짜 뜬금없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거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2년에 제임스 큐 윌슨과 조지 엘 켈링이 발표했던 범죄학 이론,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길을 가다가 건물에 조그만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는 걸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라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방치 하나가 절도나 폭력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이론이 현실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뉴욕시입니다. 1990년대 뉴욕 엄청 위험했잖아요. 그때 줄리아니 시장이랑 브레튼 경찰국장이 무장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대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일상 범죄에 집중했습니다.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싹 다 지우고 무임승차를 악착같이 단속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인 뉴욕의 강력 범죄율이 급감하면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도시의 범죄를 줄이던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이리스트 부대, 바로 비즈니스와 기업 경영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마이클 레빈의 저서 깨진 유리창 법칙을 통해서 말이죠. 이 책이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범죄학의 이 단순한 개념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고객의 인식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기업과 고객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심리적인 범죄 현장을 아주 낱낱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명심하셔야 할 건 이 세계에서는 고객의 인식이 곧 절대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길거리의 불량배들이 건물의 유리창을 깨부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매일같이 기물 파손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매장에 들어갔는데 퉁명스럽게 응대하는 직원 1명, 화장실에서의 찝찝하고 불쾌한 경험, 물건이 널브러진 지저분한 매장,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말뿐인 약속들.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고객의 충성도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비즈니스계의 깨진 유리창인 겁니다. 책에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못 막으면 강도도 못 막는다.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식당은 음식도 형편없다. 논리가 아주 명확하죠? 만약 여러분의 매장 화장실 휴지통이 넘쳐나거나 직원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면 고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얘네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안 봐도 뻔하지. 아예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회사는 덩치도 크고 업계 1위인데 고작 그런 사소한 걸로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와장창 무너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1994년만 해도 K마트는 미국 전역에 무려 2,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런데 덩치가 커진 만큼 너무 오만해졌죠.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는 개나 줘버리고 최저가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반면 경쟁사였던 타겟은 어땠을까요? 깨끗하고 친근한 매장에 말 그대로 집착하면서 매일같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결과요? 2002년에 K마트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타겟은 독보적으로 승승장구했죠. 이게 브랜드 차원의 유리창이 깨지는 거면 여파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1980년대 코카콜라 사태 아시죠?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이 뭘 원하는지는 깡그리 무시하고 거만하게 뉴코크라는 걸 내놨잖아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기업이 자기 핵심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판으로 브랜드 전체의 유리창을 아주 박살내버린 역사적인 코미디이자 재앙이었습니다.
초기의 처악,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맥도날드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창립자 레이 크록은요, 신속한 서비스랑 매장 청결에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노동자 계층 고객들에 대한 존중이 엄청났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맥도날드가 덩치가 산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문은 느려 터지고 매장은 지저분해지는 깨진 유리창들을 방치해버렸죠. 결국 고객 만족도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천하의 맥도날드 같은 거인들도 이렇게 디테일을 놓치면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지는 거인들과 아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철학은 아주 심플해요. 고객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매장에 페인트가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고객이 그걸 발견하기도 전에 밤사이에 직원들이 달려가서 싹 새로 칠해버립니다. 가족 고객들의 눈에 거슬리는 유리창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그야말로 무결점의 환경을 미친 듯이 유지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오프라인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현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으로 한번 확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신 여러분의 디지털 매장은 과연 무사할까요? 디지털 세상에 깨진 유리창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10배는 더 무섭습니다. 뭐 하나 클릭했는데 로딩이 3초 이상 걸리는 속도,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미로처럼 꽁꽁 숨겨둔 홈페이지, 눌렀더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뜨는 데드 링크들, 그리고 눈만 아픈 혼란스러운 디자인. 여러분, 1초에 수백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느려 터진 웹사이트는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한테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경험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쁜 웹사이트를 경험한 고객은 불평조차 하지 않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화내는 고객은 차라리 고마운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브라우저 탭을 닫아버리고 경쟁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영원히요. 만약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웹사이트에 불만을 제기했다면 이미 1000명의 고객이 침묵 속에서 떠나버린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회사 홈페이지 링크들 다 살아있는지 싹 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 튀기고 자비 없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리더들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디테일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사실 개인의 삶에서 강박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고 하잖아요. 좀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즈니스에서 강박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생존 무기입니다.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고객 기대치는 채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진짜 압도적인 성공을 원하신다면 고객이 눈치채기도 전에 아주 사소한 실수들을 바닥까지 싹싹 쓸어 담는 엄청난 집착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리더인 여러분이 이 강박적인 문화를 확고한 사내 원칙으로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냥 기대에 부응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무조건 초과 달성하십시오. 애초에 디테일에 타고난 강박이 있는 직원을 뽑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나태함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른바 끼진 유리창 직원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고 쓰디쓴 고객의 불만들,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걸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번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매장,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조용히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깨진 유리창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이제 구경만 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빗자루 챙겨대고 나서실 시간입니다.